너는 금메달을 따래야. 매트 위 16살 소녀가 쓰러집니다. 발목은 붓고 손은 떨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아빠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뇌신경 마비입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사라졌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수야, 엄마는 어디도 안 가. 3년 뒤 기적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다시 매트 위에 섭니다. 새벽 5시 태릉 선수촌 인근 체육관에 불이 켜집니다. 지수는 매트 위에서 몸을 풉니다. 16살 소녀의 어깨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발목에는 테이핑이 두껍게 감겨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중해. 아빠 영식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는 체육관 구석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스톱워치가 들려 있습니다. 지수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0.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평균대 앞에 섭니다. 손바닥에 마그네슘 가루를 문지릅니다. 하얀 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립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평균대에 오릅니다. 발끝이 떨립니다. 어제보다 심합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회전합니다. 착지 순간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집니다. 다시 영식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지수는 다시 평균대에 오릅니다. 10번을 반복합니다. 20번을 반복합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쉬면 안 돼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톱워치를 다시 누를 뿐입니다. 지수는 알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자신은 딸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야 하는 도구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입니다. 영식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월급은 늘 빠듯했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따님, 체조 쪽에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그날부터 영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동네 체조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공중제비를 돌 때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재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지수를 태릉 인근 전문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새벽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오후에만 잠깐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넌 다른 애들과 달라. 금메달 따래야. 영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해숙은 새벽마다 도시락을 쌉니다. 김밥을 싸고 과일을 깎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지수를 기다립니다. 훈련이 끝나면 지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좀 어때? 해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수는 괜찮다고 웃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뚝입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영식에게 말해봅니다. 여보, 지수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조금만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당신이 뭘 알아? 영식은 쏘아붙입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지수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밤 11시 지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습니다. 의사는 하루 3알까지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4알째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구 민지의 문자입니다. 지수야, 내일 카페 갈래? 지수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카페에 갈 시간은 없습니다. 친구들과 보낼 시간도 없습니다. 창문 밖으로 태릉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 어딘가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언젠가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빠가 날 사랑해 주실 거야. 지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영식이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훈련, 영식의 차가운 눈빛, 참을 수 없는 통증. 지수는 매일 평균대에 오릅니다. 떨어지면 다시 오릅니다. 발목의 붓기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걸을 때도 아픕니다. 지수는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식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친 선수는 쓸모없어. 영식이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지수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쓸모 없어지면 안 됩니다. 버려지면 안 됩니다. 전국체전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영식은 더욱 독해집니다. 훈련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수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입은 닫혀 있습니다. 새벽 체육관의 형광등 불빛 아래 16살 소녀는 오늘도 평균대에 오릅니다. 아빠의 꿈을 짊어지고 자신의 고통을 삼키며 곧 무너질 줄도 모르고 전국체전 예선 당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지수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발목에 테이핑을 다시 감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젯밤 통증 때문에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같은 팀 선배 수진이 물어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발목뿐 아니라 이제는 머리도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김지수 선수 준비해주세요.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지수는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삼킵니다. 물 없이 그냥 삼킵니다. 관중석에서 영식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톱워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옆자리 해숙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여보, 지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기권시키는 게. 입 닥쳐. 영식이 쏘아붙입니다. 해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영식의 눈은 오직 매트 위 딸만을 향해 있습니다. 지수가 매트 중앙에 섭니다. 심사위원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음악이 시작됩니다. 처음 몇 동작은 완벽합니다. 공중제비, 뒤로 돌기, 착지.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영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잘한다. 저것만 유지하면 돼. 하지만 지수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납니다. 평균대에 오르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집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지수는 이를 악무입니다. 평균대 위에서 회전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착지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지수의 몸이 꺾입니다. 중심을 잃습니다. 평균대에서 떨어집니다. 파란 매트 위로 쓰러집니다. 지수야. 해숙의 비명이 경기장을 가릅니다. 관중석이 술렁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달려옵니다. 지수는 매트 위에서 경련합니다. 눈이 위로 돌아갑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옵니다. 비켜요. 비켜요. 해숙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영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손에서 스톱워치가 떨어집니다. 안 돼. 안 돼. 영식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수를 들것에 싣습니다. 해숙이 구급차에 오릅니다. 영식은 그제야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지만 구급차 문은 이미 닫힙니다. 저기요. 저도 가족이에요. 영식이 소리칩니다. 구급대원이 창문 너머로 말합니다. 다음 차 타고 병원으로 오세요. 보호자는 한 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떠납니다. 영식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저 선수 딸이래. 아빠가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던데. 불쌍하게. 저렇게 어린애를. 영식의 주먹이 떨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지수를 둘러쌉니다. 해숙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식이 도착합니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영식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해숙이 일어섭니다. 영식도 따라 일어섭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진통제 과다 복용, 그리고 만성 피로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 괜찮은 거예요? 해숙이 의사의 팔을 붙잡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구적인 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고요.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숙의 다리가 풀립니다. 영식이 붙잡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얼굴도 무너져 내립니다. 치료는 할 수 있어요? 돈은 얼마가 들든 괜찮으니까. 영식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깁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재활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 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해숙은 창문 너머 지수를 바라봅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들립니다. 영식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서류를 건넵니다. 입원 동의서와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선입금 1,0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1,000만 원이요? 해숙이 되묻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하루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최소 열흘은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영식이 일어섭니다. 간호사에게 다가갑니다. 저희 딸, 다시 운동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영식은 다시 묻습니다. 체조요. 다시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영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해숙이 영식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 중요한 건 지수가 깨어나는 거예요. 운동은 나중 일이고. 나중에 어딨어?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얼만데. 대체 어쩌라고. 영식이 소리칩니다. 복도에 메아리 칩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봅니다. 해숙은 영식을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치겠다고. 영식이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혈자국이 묻습니다. 해숙은 영식을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눈빛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남자의 눈빛입니다. 당신 지금 뭐가 걱정인 거예요? 딸이에요, 돈이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떨굽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식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방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지수의 메달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은메달, 서울시대회 금메달, 각종 대회 트로피들. 영식은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금메달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식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밀려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영식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번, 3번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태릉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다른 아이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영식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깨집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해숙은 지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입니다. 지수야, 엄마는 여기 있어. 어디도 안 가.
해숙은 속삭입니다. 눈물이 딸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날이 밝아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갑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중환자실 이용료, 검사비, 약값.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지수가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의사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식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 서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2주일째부터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석 달째 영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영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읽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남편분 짐 싸서 나가시던데요. 며칠 전이요. 해숙의 다리가 휘청입니다. 현관문에 기댑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식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서랍이 텅 비었습니다. 면도기도 없습니다. 신발장도 반쯤 비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해숙은 손을 떨며 엽니다.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미안하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전부입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쪽지를 구겨줍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해숙은 바닥을 칩니다. 손바닥이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네. 곧 입금하겠습니다. 해숙은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손에 쥔 현금 200만 원을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해숙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식당 설거지, 병원 청소, 새벽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일합니다. 아침 6시 병원 청소를 시작합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환자들이 지나갑니다. 해숙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투명인간입니다. 오전 11시 중환자실로 갑니다. 지수를 봅니다. 1시간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겁니다. 지수야, 엄마 왔어.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내가 좋아하는 봄날이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숨을 쉽니다. 해숙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찬찬히 빗질합니다. 손톱을 깎아줍니다. 발을 주물러줍니다. 금방 깨어날 거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해숙은 믿습니다. 아니, 믿으려 합니다. 정오 식당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접시가 깨집니다. 사장이 화를 냅니다. 정신 차려요. 그것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깨진 접시를 줍습니다. 손가락이 베입니다.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저녁 6시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지수 곁에 앉습니다. 핸드폰으로 옛날 경기 영상을 틉니다. 지수가 평균대에서 회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봐, 지수야.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넌 정말 대단한 애야. 해숙은 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도움이 된다고. 밤 11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집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와 계란만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영식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 왜 지수를 버렸어? 원망이 밀려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금방 무기력함으로 바뀝니다. 해숙은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4개월째 의사가 해숙을 부릅니다.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뇌파 반응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해숙은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예요? 수술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천만 원. 해숙에게는 3억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입니다. 빌릴 곳도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해숙은 간신히 말합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해숙은 밤거리를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걷습니다. 한강입니다. 다리 위에 섭니다. 난간에 기댑니다. 검은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수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눈물이 흐릅니다. 한참을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상관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알람입니다. 지수 손 마사지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맞춰둔 알람입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지수의 사진이 배경화면입니다. 웃고 있는 지수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니야. 난 포기할 수 없어. 해숙은 난간에서 몸을 뗍니다. 뒤돌아섭니다.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해숙은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손입니다.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잠깐 흔들렸어. 해숙은 지수의 손을 꽉 쥡니다.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넌 꼭 깨어날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아빠는 우릴 버렸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해숙은 지수를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보호자님, 원무과에서 연락 왔는데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수속 들어간대요. 해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퇴원은 곧 죽음입니다. 지수는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숙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호사가 나갑니다. 해숙은 지수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뭐든 해야 해. 해숙은 결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요즘 보험금 사기 많대요. 병원비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쯧쯧,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어야지. 해숙은 귀를 기울입니다. 위험한 생각이 스칩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검색합니다. 긴급대출, 무담보대출, 불법 대부업. 화면에 수많은 광고가 뜹니다. 해숙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지수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해숙은 번호를 누릅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립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끝없는 나락으로의 시작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3개의 일을 합니다.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밤 배달. 몸은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1년 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해숙은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해숙은 지수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 뉴스 봤어? 2028년 서울 올림픽 유치 확정됐대. 3년 뒤야. 지수의 손을 마사지합니다. 굳지 않도록 언젠가 다시 움직일 날을 위해. 넌 분명 깨어날 거야. 그때 우리 같이 경기장 가자. 응? 대답은 없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립니다. 2025년 5월 어느 날 저녁 해숙은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고 옛날 경기 영상을 틉니다. 지수가 평균대에서 회전하는 장면입니다. 수백 번 본 영상입니다. 하지만 질리지 않습니다. 봐, 지수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해숙은 속삭입니다.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때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아주 작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해숙은 숨을 멈춥니다. 착각인가? 다시 쳐다봅니다. 또 움직입니다. 검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지수야? 지수야. 해숙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의사가 옵니다. 지수를 확인합니다. 뇌파 반응이 올라가고 있어요.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해숙은 벽에 기댑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의사에게 아니면 지수에게. 이틀 뒤 지수가 눈을 뜹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광등 불빛에 눈을 깜빡입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지수야. 지수야. 해숙이 지수를 껴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3년 만의 포옹입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지금 병원에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기억을 더듬습니다. 경기 중에. 응, 쓰러졌어. 오래 자고 있었어. 이제 깨어났고. 해숙은 웃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지수도 웃으려 합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 제 몸이 이상해요. 공포가 지수의 눈에 번집니다. 손을 들어보려 합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을 움직이려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안 움직여요?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천천히 나아질 거야. 해숙은 지수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저 다시 못하는 거예요? 체조. 못하는 거예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의사가 들어옵니다. 지수를 확인합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기적이에요, 정말. 선생님, 우리 딸. 다시 걸을 수 있어요? 해숙이 묻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어려울 겁니다.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인생이었는데, 전부였는데. 지수야, 살아있는 게 중요해. 내가 깨어난 게 기적이야. 해숙은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됩니다. 지수는 매일 물리치료실로 갑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물리치료사가 지수의 팔을 움직여줍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근육이 깨어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목이 움직입니다. 2달이 지나자 팔꿈치가 굽혀집니다. 해숙은 매일 지수 곁에 있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 저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곧이야. 금방이야. 하지만 금방이 아닙니다. 반년이 지나도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는 점점 침묵합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눈빛이 흐려집니다. 어느 날 밤 해숙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보고 있어? 별요. 별이 예쁘구나. 엄마. 지수가 해숙을 돌아봅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해숙의 몸이 굳습니다. 3년 동안 피해온 질문입니다. 아빠는 떠났죠? 저 때문에.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해숙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뭘 이해해? 아빠한테 저는 금메달이었잖아요. 금메달 못 따는 딸은 필요 없었겠죠. 지수는 쓰게 웃습니다. 19살 소녀의 얼굴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겪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렇지 않아. 아빠는 그냥 겁쟁이였어요. 맞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응. 아빠는 도망쳤어. 우릴 버렸어. 엄마는 왜 안 도망쳤어요? 너는 내 딸이니까. 금메달이든 아니든 걷든 못 걷든 너는 내 딸이야. 해숙은 지수를 껴안습니다. 지수는 해숙의 품에서 웁니다. 오래 길게 웁니다. 엄마, 저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래, 일어서자. 우리 같이. 그날부터 지수가 달라집니다. 재활치료에 더 집중합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6년 겨울 지수는 보조기를 차고 섭니다. 휘청거립니다. 해숙이 잡아줍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 지수는 한 걸음 떼어놓습니다. 2걸음, 3걸음.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수는 계속 걷습니다. 땀이 쏟아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칩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지수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입니다. 엄마, 저 걸었어요. 걸었어요. 응, 내가 해냈어. 내 딸이 해냈어. 해숙과 지수는 껴안고 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년 남자입니다. 야위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영식입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지수를 바라봅니다. 걷는 지수를, 웃는 지수를. 한참을 바라보다 몸을 돌립니다. 발걸음을 때려다 멈춥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문을 열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영식은 복도를 걸어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병실에서 해숙이 창문을 바라봅니다. 방금 사라진 뒷모습이 낯익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딸입니다. 다시 일어선 딸입니다. 해숙은 지수를 바라봅니다. 지수는 창밖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엄마, 저 다시 매트 위에 서보고 싶어요. 정말? 네. 이번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아빠 때문이 아니라. 해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좋아. 해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8년 봄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지수는 대기실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21살이 된 지수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왼쪽 다리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움직임은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긴장돼?
해숙이 물어봅니다. 관중석이 아닌 대기실에 있습니다. 이제는 코치로서 엄마로서 딸 곁에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지수는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닙니다. 잘할 거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해숙은 지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 2년 지수는 다시 매트 위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달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점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재활센터에서 훈련했습니다. 작은 체조 클럽의 코치가 지수를 받아주었습니다. 내 몸 상태로는 올림픽은 어려워. 하지만 도전은 할 수 있지. 코치는 솔직했습니다. 지수는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 희망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수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최선이면 충분해. 해숙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방 대회에 나갔습니다.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회에 나갔습니다. 겨우 열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매트 위에 선다는 것, 그것만으로 기적이었습니다. 김지수 선수 준비해 주세요. 방송이 울립니다. 지수는 일어섭니다. 유니폼을 매만집니다. 태극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입니다. 아직은 후보 자격이지만 그래도 태극 마크입니다.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관중석이 보입니다. 수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수를 비춥니다. 해숙이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수를 향해 웃어줍니다. 지수도 웃어줍니다. 매트 중앙에 섭니다. 심사위원들을 바라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음악이 시작됩니다. 지수는 움직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전합니다. 점프합니다. 예전만큼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균대에 오릅니다. 4년 전 쓰러졌던 그 평균대입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발끝으로 섭니다. 팔을 뻗습니다. 회전합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착지합니다. 완벽합니다. 발이 매트에 닿는 순간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집니다. 지수는 마지막 포즈를 취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지수 선수 8.9점. 국가대표 후보 선발. 관중석이 들썩입니다. 해숙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칩니다. 지수는 해숙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해숙도 손을 흔듭니다. 시상대에 오릅니다. 금메달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적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태극 마크를 만져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하지만 이제 여기 서 있습니다. 경기장을 나옵니다. 해숙이 달려와 안아줍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둘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향해 말합니다. 저는 이미 이겼어요.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경기장 주차장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수와 해숙은 차에 오르려 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영식입니다. 4년 만입니다. 더 늙어 보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옷은 낡았습니다. 지수야. 영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수는 멈춰 섭니다. 돌아봅니다. 해숙이 지수 앞을 막아섭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 나도. 뉴스에서 봤어.
지수가 국가대표 됐다고. 축하하러. 축하?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됐어요. 지수가 말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아빠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지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용서는 이미 했어요. 오래전에. 지수는 영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인생에 없어요.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저를 버리기로. 지수야. 아빠가 버린 건 제 몸이 아니에요. 아빠의 자격이에요. 영식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울먹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해숙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가요. 배고파요. 그래, 가자. 뭐 먹고 싶어? 국밥이요. 따뜻한 거. 둘은 차에 오릅니다. 시동을 겁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에 영식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수는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앞으로 돌립니다. 국밥집,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지수와 해숙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엄마. 응? 다음 올림픽 때는 정말 메달 딸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지수는 웃습니다. 해숙도 웃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수는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다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어설 수 있으니까.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수야. 두 사람은 따뜻한 국물을 떠먹습니다. 밖은 어둡지만 안은 밝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빠가 만든 지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금메달보다 값진 승리입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국가대표가 됐다. 완벽하지 않지만 내 최선을 다했다. 아빠를 다시 만났다. 미워하지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이었다. 엄마와 국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행복했다. 내일도 훈련할 것이다. 언젠가 올림픽 무대에 설 것이다. 금메달을 딸 수도 못 딸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이미 이겼으니까. 나는 다시 일어섰으니까. 지수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창밖 달빛이 방을 비춥니다. 평화롭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롭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두렵지 않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